안녕하세요. 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 회사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행사 중에 다쳤어요. 다치거나 뭐 문제가 생겼다. 신체적인 어떤 상해를 입었다. 이랬을 때 그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16년 5월호에 실린 글 중에서 노무법인 봄날의 대표이신 이름 좋네요. 봄날. 저한테도 봄날이 있었는데. 네. 봄날의 대표이신 박종태 노무사께서 쓰신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하죠. 오늘이 지금 6월 5일입니다. 녹음하는 날 6월 5일인데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복면가왕 하는 날인데 다시 보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대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와인을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분위기 있게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언제나 그렇듯이 의도한 건 아닌데 한 병을 홀라당 다 깠어요. 그러고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헛소리는 안 할게요. 자, 행사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회사 행사가 있다 이랬을 때 이제 다칠 수 있잖아요. 그 회사 행사 보면 대부분이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워크숍이나 뭐 체육대회나 이런 것처럼 신체적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음주가 동반이 돼요. 이러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저도 싸워봤습니다. 싸워봤어요. 취해서 그런 건 아니고 취한 분이 시비 걸어가지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줄여서 이제 우리가 산재보험법이라고 하죠. 거기서 산재 인정하는 기준을 보면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준을 그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인정 기준 한번 보죠.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이게 중요하죠, 상당 인과관계. 그러니까 그 참여했던 행사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두 가지죠. 앞서는 사업주가 그럼 관여했느냐, 두 번째는 업무와 재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 보면, 이거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발음이 험난한 겁니다. 자, 운동, 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사업주가 그 근로자한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행사에 참가했든지, 그 외에 앞서 얘기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으로 인정했을 때, 이런 거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세 가지가 이제 주된 거고요. 그거에 부가적으로 네 번째가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1번에서 3번까지 이루어졌고, 네 번째로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쭉 인정돼 왔었다 라는 행사라는 거죠. 이런 거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다는 거죠. 판례에서는요,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라는 거는
회사의 행사이긴 한데 일반적인 행사는 아니라는 거죠. 연례 행사거나 뭐 이럴 때. 그때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의 행사 중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여기 이 두 가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요 두 번째, 근로자가 그런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체육대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근로자가 체육대회에는 관심 없고 뭐 꽃을 뭐 자기가 좋아해서 막 꽃을 사진 찍고 이런 걸 좋아해서 체육대회는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꽃 사진을 찍다가 벌에 막 잔뜩 쏘였다든지 뭐 아니면 그 어디 길을 걷다가 막 그 옆길 걷다가 차에 치였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사람이면 그 행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혼자 개인 행동하다가 이렇게 일어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말고 그 행사 안에 있었는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인정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처분청. 처분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산재를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죠. 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마찬가지인데요. 자, 근로복지공단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죠. 근데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가 이제 행사가 업무 시간 내에 실시된 것이냐, 그 다음에 사업주가 행사 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느냐, 행사 참여에 강제성이 있었느냐, 행사 기간에 대한 행사를 참여하느라고 일을 안 했는데 임금이 지급됐느냐, 뭐 이런 거를 검토한다는 거고요.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제 공무원의 산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제 앞서 얘기한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행사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한다. 대체로 행사의 목적, 행사 계획, 수립 여부,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의 인정 여부, 그 다음에 소속 기관장이 참석했느냐, 그 다음에 행사 참석의 인원, 뭐 행사의 내용이나 운영 방법, 뭐 행사 비용의 뭐 전부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좀 공무원 그 조직의 어떤 특수성이 뭐냐면 공공기관의 특성상 뭐 행사의 공식성 혹은 예측 가능성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사전에 결제 행위를 받았느냐, 뭐 이런 요식성을 상대적으로 좀 중시하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양쪽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사 유형별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육 행사 중에 사고. 요거는 딱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면 돼요. 자, 본경기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공식적인 본경기다. 인정합니다. 두 번째, 예선전이다. 인정합니다. 왜? 본경기, 예선전 둘 다 공식적인 행사라는 거예요. 근데 연습경기. 자, 예선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경기를 했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밑에 볼게요. 요거는 뭐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잠깐 멈추시고. 내용 보시면 밑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체육행사를 위한 연습 또는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행사 중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경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연습경기 불인정한 거예요. 요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요 얘기 볼게요. 체육대회 정식 일정에 연습경기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요. 연수원에도 보고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학교활동 시간 중이었고 당초 계획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렇게 실시됐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런 행사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회식 중의 사고입니다. 나눠서 볼게요.
웃으면 안 되는데, 좀 회식은 좀 웃겨요. 자, 회식 중에 이제 만취가 돼서, 그 만취가 원인이 돼서 발생했던 사고. 대법원 판결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건요. 자, 회식의, 이거 일반 원칙이에요.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술 마시고 한 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자발적이 아니어야 인정을 받겠죠. 그 다음에 제자의 평소 음주량이나 동료들의 음주량, 그 다음에 재해가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술 먹으면 항상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술을 먹느냐, 아니면 이 조직 자체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당연한 위험인 거냐. 그 다음에 재해 발생에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도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자, 조선회사, 그러니까 그 조선소죠. 조선소의 직원이 회사의 실무 책임자나 협력업체 직원들하고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했어요. 그러고 회식을 끝나기 전에 혼자 자리를 떴어요. 그래서 한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골목길이 절벽이 있나봐요.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음주가 이루어졌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이 사람이 골목길에서 추락한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결론이 다릅니다. 인정을 안 했어요. 자, 만취 상태에서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갔어요. 간 다음에 문을 열었는데 이제 비상구를 열면서 여기가 화장실이지 그러고 어서 소변을 봐야지 그러고 화장실 문을 확 열고 나갔는데 비상구였어요. 추락을 했겠죠. 그래서 추락해서 부상당한 사안에서 법원은요. 비록 회식이 사업주의 주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요 사고당한 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혼자 과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뭐 확증된 건 아닌데요. 요 두 판결의 차이는요. 동료들의 진술입니다. 이 사람의 평소 주량이 이 정도가 아니었다. 아니면 이거보단 그 회식 자리가 전반적으로 막 술을 권하고 이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진술 하나로 좀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삼재에서 문제가 되면 이런 동료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평소 인간관계 잘해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자, 회식이 종료하고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있어요. 자, 법원의 경향은요. 회식 중의 음주가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셔가지고 만취 상태가 유발됐다면 그 만취 상태를 원인으로 발생한 귀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 하나 볼게요. 자, 접대를 겸한 회식에서 만취한 근로자가 귀가하다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부상을 당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이 회식은 요 직원 전원이 참석했고요.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관리자겠죠. 그 관리자의 주도와 그 관리자의 비용 부담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서 과음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회식에서 만취해가지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거는 그 회식 자리에서 만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직원들한테 부하 직원들 막 술 권하고 뭐 이런 상사들 있잖아요. 항상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행사 중에 사고. 첫 번째, 자, 회사 동호회. 회사 동호회는 공식적인 회사 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대법원 판결 볼게요. 회사 내의 낚시동호회 행사에 참가해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업주가 행사 계획을 사내에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호회에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회사가
공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행사는 매년마다 2회, 뭐 반기마다 되는가 봐요. 이 낚시회가 반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기 행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고 당한 사람이 동호회 회장이었나 봐요. 불참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해당 행사는 회사 업무 수행의 연장행위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상 죄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동호회를 회사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서 회사가 그러면 얼마나 홍보를 대신 해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는 게, 동호회라는 거는 회사의 직원들이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쌓으면서 서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동호회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가 만든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조직들이 그걸 이제 회사에서 일정 비용도 지원해주고 하면서 육성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회사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실 회사와 관계가 없다라고 사실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좀 아쉽고, 자, 두 번째, 자, 야유회 가거나 워크숍 가거나 하면 직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죠. 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서로 주먹 다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싸움은 항상 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직원 간에 싸움이 났을 때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느냐. 회사 야유회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사생활과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폭행해서 사망에, 뭐야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것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요, 야외 도중에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도박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고 회사 운영 문제 등을 거론하는 건 인사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업무 범위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회사와 동떨어져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서 여기 직장 상사하고 하는 게. 그래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죄가 아니라 업무상재해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에 참가하다가 발생한 사고. 자, 회사 워크숍에 참가해서 스키를 타다가 부상당한 사안에서 여긴 약간 다르게 판결했어요.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없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큽니다. 강제성이 없었고요. 행사 일정이 대부분 스키 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노무 관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스키를 타러 가라! 놀러가!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 비용이 해당 영업소의 실적 상금으로 충당됐다는 거죠. 회사가 비용 부담한 게 아니라 회사가 이미 영업소한테 지급된 상금이 이제 여기에 그냥 쓰인 거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놀러 가자, 상금 쓰자 이렇게 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상재해가 불인정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행사. 자, 기본적으로요. 첫 번째, 노조 행사는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기 어렵죠. 그런데 노조 행사 중에서요, 사업주가 승인하거나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소유 경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노무 관리를 위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행사거나 이런 거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순수한 노조 단합 행사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업무상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주관된 행사에 참가하다가 발생한 사고, 예를 두 개를 들어볼게요. 자, 울산지방법원 판결 보면요, 노동조합하고 회사 사이에 단체 협약이 체결돼 있었다. 이 행사에 대한 단체 협약이 체결돼 있었고, 회사가 행사에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를 했다. 그리고 행사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출근 처리해줬다.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소를 지원해줬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한 판결이 있고요. 대법원 판결 중에서는요,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이 종료하고 근무시간이 다 끝나고 개최된 노조 간부들끼리의 어떤 체육대회에서 부상당했다. 여기서는 아니 노조 전임자를 사용자가 지배관리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업무상재해를 불인정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 일하시는 분들 이 기준을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산재를 일부러 말하도 인정받고 싶은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아닌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기준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거기에 대한 자기 판단이 이제 서는 거죠. 그 다음에 노조 주관 행사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노조 전임자가 상급 노조의 행사에 참가하다가 발생한 사고.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조 전임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했다가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요. 어떻게 판결했냐면, 자, 회사에서 승낙해서 전임 근무 기간을 활용해서 행사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그 노조 전임 일을 하는 그 시간에 회사의 승낙을 받고 참가를 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두 번째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노조 간부들의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택시업체 노조사 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책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게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왜 굳이 판결문에 이런 걸 썼을까? 좀 애매한데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그래서 앞서는 이제 전임 근무 기간을 활용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근로시간,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노조 일을 하는 그 시간에 회사의 승낙을 받고 행사에 나갔다는 거죠. 중요한 건 회사의 승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승낙하면서 그거 플러스 전임 근무를 했잖아요. 그거는 회사가 일단 그 비용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좀 맞물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어쨌든 이 노조 전임자인 재해자가 노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좀 여러 가지 산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니면 노조와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산재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제 일하실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대충 이제 어떤 직원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이게 산재 인정을 받겠구나 아니겠구나, 아니면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